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체육 측정 평가인데, 체육 측정 평가는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과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진행해요. 예. 자, 시험에 뭐가 단학과가 아니고 다나올까. 예, 그래서 어, 그 못 말리는 아가씨라는 그 집사랑 같이 춤추는 게 있는데, 음,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 야래 야래 하면서 지금 잠들지 않으면 피부가 다 무너진다고요 하면서 어, 지금 잠들라고 핸드폰 그만 보고 지금 잠들라고 하는데, 에, 지금 지금 집중하지 않으면 저는 춤을 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집중하시고 제가 춤추는 꼴 보고 싶으면 이렇게 졸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눈mer이니까 야래 야래 하면서 예. 어디 갔다 오시더니 안 웃네 이제. 예. 뭐가 다 나올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 별명은 다 나올까입니다. 다 나올까. 예. 자, 체육 측정 평가는 이제 역학과 같아요. 생리학하고 약간 비슷하고 약간 기초를 바탕으로 조금씩 이 약간 계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잘 이해를 해서 약간 이 앞에 개념이 뒤에서 계속 나오고 연결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 이해력이 동반되면은, 이해력과 이제 암기가 살짝 동반되면은 이게 충분하게 대처가 가능하고요. 체육 측정 평가 과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전체가 적중한 게 제 교재가 유일합니다. 유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도 이 교재 내에서 확실하게 다 잘 챙겨서 합격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예. 뭐가 나올까? 음, 가보겠습니다. 자, 기초 통계부터 이제 그냥 차근차근 이제 짚어서 넘어가면 돼요. 여기는 이제 연구 문제인데, 이 연구 문제에서도 일단 출제가 되었고, 개념을 이제 하나씩 이해를 하면서 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통계, 체육 측정 평가인데, 체육 측정 평가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반에서 이게 처음 친구들을 만났어요. 또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어. 이 모였는데 이제 이 모인 친구들의 어떤 특징이나 수업 후에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체육 측정 평가가 필요합니다. 체육 측정 평가가. 그래서 기술 통계라고 있고 추리 통계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시험은 기술 통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는 이제 이 기술하다라는 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기술입니다. 기술. 그래서 디스크라이브라고 하죠. 이제 테크놀로지 말고.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요약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지. 그래서 이채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숫자로 표현하고 특징을 제시할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키는 얼마고 체중은 얼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류에 속하는 게 이제 집중 경향치와 변산도 이번 시간에 할 것들이 되고, 그 다음 추리 통계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업 시작하려고 이제 진단 평가를 내린 상태에서 출발점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 뭔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가 필요한데 대부분 데이터는 이제 어떤 소수 샘플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일부 학생들을 가지고 우리 학급 전체에 대한 어떤 특징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전체적인 특징을 뭐 알고자 할 때, 아니면 소수의 자료를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좀 해석하고 싶을 때 필요한 게 추리 통계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추리 통계도 기술 통계를 잘 이해하면 추리 통계도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예. 요 뒤에 자세히 하고 자, 측정 변인 이제 측정이란 사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여하거나 사물의 속성을 구체화하는 것. 그래서 변인은 이게 약간 상수랑 구분되는데 상수는 뭐냐? 항상 같은 숫자, 정해진 숫자, 뭐 숫자 5, 6,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이 상수고 정해진 숫자고 항상 같은 거. 항상성 우리 했었죠. 항상성. 항상성이 뭡니까? 운동생리학에서 어, 어, 항상 같은 상태, 이 정상적인 상태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체온이 뭐 30, 뭐 6.5도인가? 뭐 이렇게 딱 정상적인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을 재게 되었을 때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변하죠.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변인이라는 건 이제 다양하게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변인입니다. 변인. 그래서 사람의 성격은 고정돼 있어요? 아니면 뭐 약간씩 변해요? 변하죠. 예. 만나기도 하고 어제는 좋다고 했다가 내일은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변인이죠. 변인.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상태로 바뀔 수 있는 게 변인.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변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의 뭐 달리기 기록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니까요. 그래 측정 변이 일반적으로 측정의 척도라고 척도에 따라 분류되고 수를 부여하기 위해서 단위와 수를 부여하는 규칙이 필요하고 이 척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측정 척도는 측정의 수준으로 측정의 단위라고 한다 해서 측정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주요 특징들 일단은 구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을 구분한다. 성별, 인종, 이름, 구분. 원시시대에서는 이제 서로 부를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어이, 어이,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어이고, 쟤도 어이고, 어? 구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야, 야, 뭐 이렇게 하면서 했을 거 아니야. 서로 다르게, 얘는 약간 이게 좀 키가 큰 것 같고, 얘는 뭐, 땅땅! 이렇게, 마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반에 가면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부른 이유가 구분 짓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예. 그리고 서열성. 구분을 지었더니 한 반에서 서로 처음에는 이름 외우기 바쁘죠. 너 이름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알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체육 시간 되면 이제 달리기를 하게 되고 누가 1등 했어? 우리 반에 누가 1등 했어? 하면서 서열이 나타나는 거죠. 측정 변인 간에 질적 양적으로 크고 작은 관계가 판단된다 해서 크기 구분 서열 순위 서열 그래서 100m 달리기 순위 1등 2등 3등은 서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학급반에 갔을 때 친구들 이름 구분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달리기 능력이 다 다르지? 그러니까 서열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동간성. 간격이 동일하다. 간격이 동일한가? 동간. 분류와 서열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치 간의 간격이 일정하고 동일한 동간성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더하고 빼고 가감 더할 가짜 뺄 감자 그래서 수학적 조작이 가능한 척도다 해서 이게 더하고 빼고 하려면 1, 2, 3 1, 2, 3 4 이 크기가 만약에 같은 상태에서 사과가 동일한 규격의 사과가 4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사과가 4개가 있는데 크기가 동일하다. 어떤 거는 큰 사과, 어떤 작은 사과, 내가 오늘 하나 사과 빌릴게 하고 큰 거 빌렸다가 갚을 때 이걸로 갚을게 하면은 이게 더하고 빼기가 돼요? 빌릴 때는 큰 사과, 10kg 짜리 빌려가지고 야 갚아줄게 하고 1kg 짜리 사과 하면 이게 지금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이 동일한 규격의 사과가 있고 내가 하나 빌리고
갚아줄게 하면은 서로 이게 빼고 더하고 주고받고가 교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화폐가 만들어진 거잖아. 화폐가. 그래서 10,000원, 이렇게 뭐 1,000원, 이런 그 화폐의 가치가 항상 일정하잖아요. 우리 그 지폐가 크기가. 그래서 이 동관성이 있어야 크기가 이게 간격이 같아야 이게 더하고 빼고가 이제 말이 된다는 거지. 100m 달리기에서 뭐 네가 나보다 몇 초 더 빨리 갔다 해서 1초, 2초, 3초 이 개념 자체가 이 초가 이제 이 단위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내가 너보다 5초 더 빠르다. 뭐 2초 더 빠르다. 뭐 이런 것들이 간격이 동일해야 된다. 키에서도 마찬가지. 사람 키가 이게 센치가 1cm가 어디에서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더하고 빼고가 가능하다. 그렇게 동관성. 그리고 이기봉조에서 측정편의 차이를 5배, 10배도 크다다 논할 수 있는 특징. 앉아 인물 앞으기 기록 10cm와 0cm 차이는 0과 마이너스 차이의 2배와 같다라고 뭐 제시되어 있는데 0 마이너스 5 5 10 뭐 요거는 뭐 요렇게 이 길이가 몇 칸이죠? 몇 cm? 5cm죠? 그쵸? 여기는 10cm 이렇게 이 지금 간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이기봉 책에서는 이제 요게 일단은 여기서 동관성을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요거는 조금 절대 0점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어서 이 예시가 조금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있으니까 일단은 집어넣었어요 제가. 그 절대 0점이 있어야 돼. 절대 0점 요거는 측정 변의 값이 0일 때 0의 의미가 특성이 전혀 없음을 의미할 때 절대 0점이라고 한다. 요거는 빙산 알죠? 빙산의 프로파일 우리 했잖아요. 바다에 가면 한 번씩 더울 때 이제 북극 한 번씩 가시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한 달씩 체류하기도 하는데 이게 바다에 가면 이 빙산이 보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있어요. 타이타닉호가 왜 무너졌죠? 왜 바다에 빠졌지? 빙산과 부딪혔잖아. 믿거나 말거나. 이 빙산은 장내하고 부딪혔거든요. 타이타닉호가 엄청 큰데 부딪혔는데 이게 빙산이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이거 10m네. 10m인 줄 알았는데 크기가 만약에 우리는 이 타이타닉호는 20m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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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2배 크니까 부딪히면 우리가 당연히 지나갈 수 있겠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는 몇 킬로미터까지 되는 엄청나게 큰 규모가 밑에 얼음덩어리로 있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거 2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이게 해수면에서 밑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있었다면 얘는 얘의 2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2배가 아니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절대 0점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이게 만약에 10cm면 딱 그게 0에서부터 10 요 크기 그대로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20cm면 2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근데 보통 온도에서 얘기하죠. 온도에서는 0도씨가 온도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0도씨가 그냥 0도씨의 의미는 물이 어느 시점, 물이 그냥 얼음이 되는 시점을 가지고 우리는 0도씨라고 정했을 뿐이지 그 0이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10도씨에 비해서 20도씨는 2배 덥다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윗몸일으키기 기록에서 연계는 윗몸일으키기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절대 0점이라 할 수 있고, 윗몸 일으키기에서 검사 0은 절대 0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기록 연계는 윗몸 일으키기에 한정해가지고 연계라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절대 0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체중 0kg이면 무게가 전혀 없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 따라서 30kg, 10kg보다 3배 무겁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사일성 동관성 절대 0점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척도 4개를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고 척도 분류 각각의 어떤 특성들이 아까 방금 했던 구분, 서열성, 동관, 절대 0점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리적 조작 여부 측정평가는 이제 수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수리적 조작이 시험에 나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 외워야 됩니다. 수리적 조작을 다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명명척도, 명목척도는 단순한 분류 목적의 대상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름 명자, 성명 그렇게 하잖아요. 범주를 나타내는 것이다. 명목은 목차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목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숫자로서는 의미는 없다. 그래서 수리적 조작이 불가능하다. 명명척도는 수리적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니폼 번호 등등은 명명척도의 예다. 축구선수 11번의 의미는 이건 숫자는 있는데 축구선수 11번하고 축구선수 뭐 10번하고 실력 차이가 뭐 1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지 나는 숫자 11이 좋은 거지. 예. 그리고 더 뛰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숫자 1번 등번호 1번이 제일 잘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열척도에서는 외워야 됩니다. 크기 또는 대소 구분이 가능하다. 크기 또는 대소 구분이 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 외우면 될 것 같은데 대소가 구분되는 것 서열.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작다 같은 수리적 조작. 그래서 수리적 조작이 없을 것 같은데 숫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없을 것 같은데 수리적 조작이 가능하다. 수리적 조작을 명명척도에 비해서 서열척도의 수리적 특징을 써라. 명명척도에 없는 서열척도의 수리적 특징 써라 하면은 크다 작다 대소 구분 그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에서는 이제 측정한 농구 드리블 능력에서 A를 받는 학생과 B를 받는 학생의 차이가 B와 C를 받는 학생의 차이와 같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서 서열성 서열척도다. 토너먼트, 테니스 랭킹, 체력자 등급, 학년과 기능과 함께 순서를 가정한다. 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은 3년 다닌 거고 2학년은 2년 다닌 거고 1학년은 이제 지금 1년째 다니고 있는 형태로. 그리고 리커트 척도라고 있어요. 그 설문지 조사에서 매우 그렇다, 아니다, 뭐 만족도 조사 있잖아요. 그런 숫자로 뭐 5, 3, 뭐 1, 뭐 요렇게 있는데 심리 뭐 경쟁 상태 검사 질문지 뭐 그런 것들도 뭐 매우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뭐 이렇게 숫자가 있지만 그냥 어떤 느낌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숫자가 간격마다 뭐 동일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지. 서열성. 리커트 척도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동간 척도. 간격이 동일하다. 그래서 5도씨와 10도씨 차이가 10도씨와 15도씨 차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간격 차이는 같다. 크다 작다. 몇 도씨 더 많다 적다. 어제보다 5도씨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곱셈 법칙. 곱셈 법칙은 동간 변형의 비율 변형과 다른 점을 절대 영적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1도씨보다 2도씨는 이제 1도씨, 0도씨, 1도 낮은 온도를 의미하고 0도씨는 임의의 단위라고 했었다. 임의는 그냥 정한 겁니다. 뭔가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를 0도로 하자 라고 정한 거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영어 점수 80점인 학생이 40점인 학생보다 자, 영어 점수를 이제 뭐 A라고 칭했을 때 영어를 잘한다? 2배? 그럼 영어 그 시험 점수를 2배 잘했다. 영어 영어 성적이 2배 잘했다. 그렇게는 해석이 돼요. 그렇지만 이 영어 점수를 뭐 80점 맞았다고 해서 얘는 40점이고 영어 전체에 대한 능력치가 2배다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영어를 생활 영어 잘해. 근데 그 시험에서 전날에 뭐 핸드폰 하고 했다가 뭐 야래야래 뭐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도 무너지고 그 다음 정신 몽롱 해가지고 점수가 빵점 나왔어요. 근데 영어 능력이 없냐 이거지. 현지 만나면 영어 대화 잘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학업 점수는 동간 척도 또는 등간 척도 대부분 시험 점수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 지문이 설명이 있을 겁니다. 뭔가 그래서 영어 점수 해당 시험 문제라는 조건 하에 이 문제 내에서 이 시험 질문에 대해서는 2배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0점은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제가 가능하다. 근데 동간척도에서는 이제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절대 0점은 없는 걸로. 유연성 측정에서 안전유명 급격에서 동간척도에 해당된다. 0도라는 것은 유연성의 정도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0cm라는 것을 의미하는 임의 0점이기 때문에 그게 뭐 앉아가지고 뭐 요렇게 했을 때 발끝에 닿으면 그게 0이에요? 0이 모르겠는데 나는 그거 뭐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쭉 밀어가지고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 어떤 사람도 유연성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더 밀어야 이게 0cm에서 뭐 1cm, 2cm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체육의 예시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근데 이걸 잘 봐야 돼. 이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기록에 한해서 기록이 2배 더 잘했다. 뭐 1cm에 비해서 2cm가 기록이 2배 더 잘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아예 유연성이 이게 0이 나왔다고 해서 유연성이 전혀 없다. 그럼 이게 걷지도 못하고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유연성이 없으면은 이제 그냥 마네킹인데요. 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지문의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 지문에 대한 해석. 음. 그래서 테스트한 어떤 도구를 가지고 평가 도구를 가지고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면 못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 시험의 한정에서는 2배 잘했다. 그 테스트의 한정에서는 2배 잘했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 유연성 자체가 그게 뭐 0 나왔다고 해서 아니면 시험 점수 빵점이라고 해서 뭐 지식이 전혀 없냐 그렇지 않네.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냐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은 있긴 있는데 유독 내가 모르는 것만 나온 거잖아. 그렇죠. 작년 시험 보신 분들은 작년에 그 나온 문제 빼고는 다 원래 알고 있던 건데 딱 그게 나오는 바람에 하필이면 그런 거잖아. 지금 빙산만큼 알고 있는데 그 일부분이 그 모르는 것만 딱 하필 나와가지고 올해가 이제 합격의 해입니다. 합격의 해. 잠깐 비율 척도 동간 편에서 이미 설명한 것 같이 비율 척도는 서열 동간선 절대 0점 9분 다 가지고
곱셈과 덧셈 곱셈 법칙. 그래서 곱셈 법칙은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 덧셈 법칙은 더하기 빼기. 그래서 가감승제가 다 된다. 가감승제가. 그리고 변인, 연속 변인으로 측정되는 변인은 대부분 비율 변이다. 대부분 비율 변이다. 연속 변이라는 건 숫자가 끊기지 않는 거 있잖아요. 자를 보면은 숫자가 이게 키 이런 거 센치가 이제 자가 쭉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뭐 1.1234.5cm 뭐 이렇게 무한하게 이게 정확하게 엄밀하게 재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초도 0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가는데 내 기록이 뭐 10초 2, 3, 1, 2, 4, 4, 6, 6, 3, 2, 1, 2 정확하게 재면은 이게 쭉 간단 말이야. 정확하게. 근데 우리가 대충 거기서 끊었기 때문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사람수는 어떻게 돼요? 연속 변이네요. 어떻게 돼? 사람수. 지금 사람이 뭐 20점 2, 3, 5, 7, 6, 4, 8명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20명 오셨네요. 뭐 30명 왔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수, 자동차수 이런 거는 연속 변이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 둘, 셋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비율 척도가 아니냐? 비율 척도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연속 변이니 비율 척도라는 거지. 사람 0명은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 그쵸? 이 절대적인 대부분 그렇다는 거지. 신장, 체중, 혈배기, 검사, 출생 변수, 조작이 가능한 연속된 숫자로 요즘. 이거는 팔굽혀펴기 이거는 체중과 신장은 연속변인데 팔굽혀펴기 이거는 팔굽혀펴기 1.253 없는데. 측정평가 교수님이 이기봉 교수님 같은데. 워낙 저희 다양한 책에서 가져와가지고 이기봉 교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강상조 교수님일 수도 있고 한 세대. 비율변의 예로 학생 체력 검사에서 팔굽혀 달리기 검사를 들 수 있다. 팔굽혀 기록이 10초와 20초의 차이는 20초, 30초 차이와 동일하며 동관성을 가지고 있다. 20초를 더 기록한.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해서 2배 높은 기록이라고 했을 때, 그게 이 기록에 대해서 해석 가능하다는 거지. 이 시험의 한정에서 영역별 모의고사의 한정에서 뭐 10점이 20점은 10점보다 2배 더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영수로 기록하면서 매달 기능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로 절대 0점을 갖는다. 서울속도 자료를 가감승제해서 재생된 점수를 연구나 분석 이용하면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서울속도에서 뭐 설문지 조사 이런 거거든요. 뭐 이런 거지. 리뷰 쓰는 거. 음식 배달시켜 먹고 리뷰 쓰기 했을 때 뭐 매우 좋다, 보통이다, 매우 나쁘다, 뭐 이거를 뭐 마이너스 3, 0, 뭐 1, 1,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리뷰해가지고 별점 하네. 5.3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서열척도 자료인데 이런 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사람들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제 3 별표 1개, 별표 3개, 별표 1개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게 실제로 이제 수학적으로 이게 정확한 이 숫자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게. 그래서 연구나 실제적인 어떤 자료에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지. 별표 주는 것도 다 그냥 사람들 느낌이잖아요. 주관적인 느낌이고. 체중, 거리, 신장, 시간, 100m 달리기 기록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절대 0점을 가지고 있고 비율 척도에 해당된다. 0의 의미가 그렇게 되고요. 절대 척도는 참고입니다. 이거 참고. 현대교육평가 성태제 책에 있는 건데 절대 단위는 1, 2, 3이 절대 단위로
누구나 이제 1, 2, 3이 공감하는 어떤 숫자, 사람 수, 자동차 수, 누구나 1, 2, 3은 사람 하나, 두 명, 세 명, 자동차 수 1, 2, 3, 뭐 이런 게, 에, 요거는 이제 참고입니다, 참고. 그래서 절대 영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 비율 척도에서 평균을 계산해서 해석할 수 있다. 평균은 일단 다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례수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하기와 덧셈 법칙과 그 다음에 이 곱셈 법칙 나누기까지 다 가능해야지 할 수 있다. 서열 척도 곱셈 동간 척도는 명명으로 변화할 수 없다. 동간 척도 변이는 명명 척도 어, 기본적으로 이제 동간 척도는 그 이전의 특성을 일단은 갖고 있어야 돼요. 구분, 서열성, 동간성 이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동간. 구분 짓고 난 다음에 크기가 존재하고 그리고 얼마나 큰지가 이제 동간 척도가 된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절대 영점의 속성 가감성제 그래서 뭐 그렇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비율 적도 제일멀티기 동간 적도 이건 서열이고 순위 명명 적도는 이건 비율 적도고 구분 짓는 거 이름이고 서열 적도는 이게 명명 적도 거주지 구분하는 거는 그냥 서로 다른 거지. 그 다음 명명 적도는 성별 거주 나이에서 나이 같은 경우는 뭐 몇 살 몇 배 많다 뭐 이렇게 몇 살 더 많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온도 지능지수도 이제 임의로 어떤 숫자를 뭐 평균을 100이라고 칭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비율 속도 무게 거리 순위 등급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이제 그냥 막 써라고 나왔어요. 막 써라고 나왔고 척도의 종류 제시하고 예,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간척도 이거 얘는 그냥 이 지금 동간성에 대한 예지 비율척도 얘는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0의 의미가 키기 때문에 요거는 지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 얘 자체는 그냥 동간성의 얘인데 동간척도의 얘는 키 센치는 비율척도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이제 일단은 삭제 요 키에 대한 내용 비율척도 음, 예 있고요. 그래서 동간척도와 비율척도를 구분짓는 거는 뭐죠? 동간과 비율척도 구분짓는 거? 절대 0점. 그럼 절대 0점에 그 0의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가 해석이 될 때. 예, 키 0cm는 키가 없다라는 의미. 예. 그리고 이제 50m 달리기에서 1등과 5등의 달리기 능력 차이는 11등과 15등의 차이와 같다 해서 기록이 각각 다 다르죠? 다릅니다. 같지 않다. 4등이라고 해서 4초 차이 나고 그런 건 아니죠. 평균의 시험 불합격자 25점, 20점 차이는 15점과 10점의 차이와 같다 해서 이 시험 점수 내에서 점수 차이는 같다. 오래 달리기 5분에서 4분 30초를 줄이면 기록이 10% 단축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초로 바꾸면 음, 또는 이제 뭐 이렇게 1분이 60초잖아요. 1분이 60초니까 5, 6에 30, 300초고 요게 300초에서 30초 빠진 거니까 어, 2분 270초잖아요. 270초. 그러면 차이가 30초 차이잖아요. 30초. 그럼 전체 300에서 이 30초의 의미는 10%란 말이야. 300에서 30초는 10%를 의미를 하고 있다. 그래서 30초 차이 났기 때문에 10%가 내려간 거죠. 10% 단축이 된 겁니다.
축구 포지션 1, 2로 코딩했을 때 포지션 평균은 1.5이다. 요거는 이제 무슨 척도죠? 명명 척도. 그냥 이름을 부여한 거지.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 예전에 이제 짝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었어요. 남녀가 쭉 줄 서가지고 도시락 뭐 이렇게 같이 먹을 사람 구하고 이렇게 하는 짝 1번, 2번 그렇게 했었거든요. 1번 남 맞나? 1번 남, 2번 남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1호, 2호? 그랬던 것 같아요. 포지션 평균은 1.5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지. 그 다음 2019학년도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해서 리커트 척도 이렇게 그렇다 아니다. 이 숫자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게 그냥 이거 정한 겁니다. 임의로 정한 거야. 이게 그냥 전혀 그렇지 않다는 1로 하자. 이게 그냥 0으로 하자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3으로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그냥 임의로 정하는 거지. 1, 2, 3 이렇게. 평균 4점이고 영수는 2점이다. 이거를 이제 측정해가지고 평균 4점이다. 평균 2점이다. 뭐 이렇게 철수가 영수보다 2배나 더 응집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원칙적으로 리커트 척도는 이제 질적인 자료다 해서 질적인 이제 유형의 척도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제 명명과 서열이 질적인 거야. 숫자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것들,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질적인 자료. 양적인 자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응답한 학생들의 점수를 평균 산출해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선생님의 해석은 척도를 가감 성질할 수 양적인 뭘로 잘못 적용한 것이다. 가감 성질할 수 있는 것은 비율 척도만 가능하다. 서열과 비율이 이렇게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 여기서도 상관계에서 산출에 사용되는 비율 척도의 특성을 설명하되, 그 여기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 요거 비율 척도, 질병 위험률 숫자 0에서 3. 여기서 비율 척도 BMI 다른 척도들의 없는 수리적 특성을 써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명명 척도에 없는 서열 척도의 수리적 특성, 뭐 이런 거,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인에 이제 분류가 있습니다. 변인에 분류. 속성에 따른 분류. 그래서 질적인 변인과 양적인 변인. 그래서 시험에 질과 양이 시험에 나왔다는 거지. 질과 양. 나온 거에 대해서는 틀리면 안 됩니다. 나온 거는 틀리면 안 된다. 질적인 변인을 분류를 위해서 용어로 정의되는 거고, 비서열 질적 변수, 성별 인정, 서열 직전 변수, 학력, 초, 중, 고, 사회 경제 지위 상중 하 이런 것들이 질적인 서열 변수다. 그리고 양적인 변인에서 양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량으로 표시되는 거. 수량. 연속 변인. 어떤 값을 어떤 값도 가질 수 있는 변인. 소점. 그 다음에 특정 수치만 갖는 변인. 유무일으키 기록, IQ 점수, 자동차 수, 휴가 일수에서 소수점이 없는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비연속적인 것. 수량으로 표시되는 변인. 수량으로. 그 다음에 속성에 따라 했고요. 그 다음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관계.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는 이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이제 생리학에서 보통 X축은 독립이고 Y축이 종속입니다. 독립, 이게 종속.
운동 강도에 따른 심박수 변화.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이라는 건 다른 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독립이에요. 독립국가는 뭡니까? 누구의 간섭받지 않는 게 독립국가죠. 그리고 종속변이는 이제 독립변의 영향을 받는 거죠. 따를 종자입니다. 누굴 따라요? 독립변인에 따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독립변에 따라 변하는 게 종속변이냐. 양반이 부르죠. 이리 오너라. 예의 하고 이 종놈의 새끼가 아침부터 찻바도 자고 있네. 뭐해 나무하러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종속변인. 그래서 종속변인에서 영향받는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심폐지구력. 그래서 트레이닝 방법 독립변인이고 심폐지구력 종속변인 이렇게 된다. 그냥 가외변인. 추가적으로 종속변에 영향을 끼치는 실험에서 독립변 이외에 종속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다. 실험장에서 독립변이 종속변에 영향을 미치는 검정에서는 가외변인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트레이닝 방법에 따라서 심폐지구력 알고 싶은데 평상시에 신체 활동량이 훨씬 더 많은 거지. 어떤 사람은 전혀 활동을 안 해. 그냥 게임만 해. 아니면 도서관에서 공부만 해요. 어떤 사람은 이 트레이닝 테스트를 받고 끝나고 또 운동하러 가. 그러면 이 트레이닝 방법과 무관하게 평상시 운동량이 많은 사람이 심폐지구력이 높게 나오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지. 트레이닝 방법에 따라서 심폐지구력을 알고 싶은데 임용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뭐 체육 임용 전공 서적이 뭐냐 했을 때 공부 시간 양을 다 똑같이 통제한 상태에서 다 이제 공부 가둬놓고 다른 거 절대 못하게 하고 놀 때 같이 놀고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게 해가지고 통제를 해서 해야 알 수 있겠죠. 어떤 사람 미친 듯이 막 야래 하면서 뭐 핸드폰 계속 보고 밤새도록 놀다가 허리멍텅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이제 공부만 이제 집중한 사람이니까 이 가외변인. 이 통제가 그럼 실험이 대부분 실험은 이 가외변인 통제가 어떨까요? 거의 어렵겠지. 가외변인 어떻게 통제해? 비용이 엄청 든다는 거지. 비용이.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딱 가져놓고 비용이 엄청 드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가외변인. 추가적으로 외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변인. 추가적으로 외적으로 가외. 그래서 그게 만약에 통제가 안 된다. 갖게 하거나 측정 생산의 운동량 트레이닝 방법과 함께 독립변으로 그냥 운동량과 트레이닝 방법에 따른 심폐지구력 이 두 개로 독립변 두는 거지. 그냥 운동량과 트레이닝 방법에 따른 심폐지구력을 알고 싶다. 독립변 두 개로 두는 겁니다. 연구를 할 수 없으면 통제가 만약에 불가능하면. 그래서 대부분은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다음 공변이는 실험에서 정석변의 차이가 독립변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외변을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 만일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이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이 변을 통제하기 어렵다면 평균차를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변인을 공변한다. 그래서 이제 운동량이 따로 있고 심폐지구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운동량이 이제 뭐 이게 요즘 스마트 시계 뭐 활동량 측정이 가능하니까 어떤 사람은 10이고 어떤 사람은 100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10인 친구가 심폐지구력 측정하게 되면은 이 결과가 뭐 15가 나왔는데 100인 친구가 이 결과가 나왔다 해서 이제 보니까 115가 나온 거지. 그러면 사전에 통제해가지고 10으로 활동량을 통제했는데 얘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이제 수업, 운동 관련 수업도 있어가지고 100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이 10에 대한 거, 얘는 100에 대한 거만큼 반영을 해서 얘를 이제 마이너스 90으로 뭐 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15고, 여기는 뭐 25. 뭐 이렇게 그냥 이 숫자를 조정하는 거죠. 어, 평균 차이 재조정해서 사용되면은 뭐라고? 공변인. 그 차이를 가해 변인을 통제를 못해 하니까 이 차이를 공으로 만들겠다. 차이를 0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수리 조작 아니야? 공갈이죠, 공갈. 공갈이다.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다. 일단 처치하고. 그래서 운동량 작성하시오 해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이게 스마트 시계에 있으니까 활동량을 잴 수가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보고 활동량만큼 뭔가 이게 감소시키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매개변인 인과관계 연계 독립변 종속변의 매개 역할을 한 변이로 독립변의 영향을 받는 종속변이면서 종속변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변인 해서 우리 뭐 인지 매개 스트레스 네? 리더십이었나? 인지매개 리더십 모형이 있었나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지도자 행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에 대한 그 선수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중간에 매개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행동 평가, 뭐 이렇게, 그래서 학력은 월급에 영향을 주고 이 월급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학력이 이제 이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이 모든 학력이 에 따라서 이제 스포츠 참여가 똑같은 게 아니라 학력이 달라도 이 학력에 따라서 이 월급의 어떤 영향이 좀 더 민감하고 그 월급에서 스포츠 참여의 영향이 좀 크다는 거지. 네 개. 그럼 중재 변이는 독립변과 성숙변의 관계 변인 간의 관계의 강도를 다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운동하더라도 운동량이 같더라도 조금 근육량이 조금 많으면 그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비만도 영향을 더 많이 줄 수 있고 여기서는 이게 상관이었나? 상관계수 맞네 상관계수는 이제 조금 관련성 정도 관계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 관계의 정도가 약하고 이 관계의 정도가 좀 강하다는 거지. 근데 매개변인과의 차이점은 운동량에 따라서 성별이 바뀌어요? 운동량에 따라 성별은 안 바뀌어. 어, 그게 차이입니다. 매개변인은 영향을 줘야 돼. 그래서 학력에 따라서 월급에 영향을 주고 월급이 또 운동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서로가 주는 관계인데 얘와 얘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그러니까 누가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지 중재변인. 그래서 트레이닝 방법이 성별에 영향을 끼쳐버리면 이 트레이닝 하면은 갑자기 남성이 여성으로 바뀌고 트랜스젠더가 돼가지고 뭐 여성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죠. 방법이 대상이 단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A1이라는 방법을 했을 때 남녀의 차이가 이게 뭐 10 정도 차이 났어요. 10, 뭐 5 정도 차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림 방법 2를 했더니 이게 35고 이게 뭐 30이고 뭐 이렇게 그래서 성별에 따른 이제 어떤 효과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간격은 똑같았다는 거지. 그냥 방법의 차이가 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 3은 여자에게 효과적이었는데, 방법 4는 여자는 오히려 내려가고, 방법 4는 오히려 남자에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 방법 3은 여자에게 효과적이고, 방법 4는 남자에 효과적이니까, 이 성별에 따라서, 이 중재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그래프로, 보다는 실제적으로 나중에 뭐 추리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보통 많이 해석하고, 기출도 그렇게, 됐었어요. 음. 그래서 서로 다르게 영향을 끼친다. 방법에 따라서 그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영향을 끼치는 거. 그래서 독립변 정수분간의 관계로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수를 조절 변수, 조절 변수라고 한다. 또는 조건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조절 변수에 따라서 운동 강도가 다른 효과가 체계적 차이를 보일 경우 체력 수준을 조절 변수로 한다. 그러니까 체력 수준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다르게 해도 이 운동 효과가 체력 수준이 높은 집단은 미미하고 체력 수준이 낮은 집단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체력 수준에 따라.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중재, 조절, 음, 변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시험에서 이제 이 모형에 따라서 지금 학생들의 유형, 학습 유형이 서로 다르게 지금 크로스가 됐잖아요. 그 A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서로 다른 참여 유형이 효과적이고 B 모형 같은 경우는 회피 유형이 효과적이고 그래서 모형에 따라서 학생의 어떤 참여 유형이 참여나 회피 유형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대상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다르다는 거지. 예. 그래서 중재 또는 조절 변인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취하하겠습니다.